날카로운 웃음소리가 제트 엔진의 웅궁거리는 소리를 깨진 유리처럼 뚫고 지나갔다. 한 남자가 비즈니스석에서 너무 큰 카시트와 씨름하고 있었고 그의 어린 딸은 낡은 공책을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다. 승객들은 거의 숨기지 않은 경멸로 쳐다봤는데 그들의 디자이너 선글라스와 다려진 정장은 그들을 방해를 용납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러냈다. 그 누구도 몇 시간 후 대서양 상공 3만 피트에서 재앙이 닥쳤을 때 이 남자가 그들과 불타는 죽음 사이에 서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 누구도 그가 비행 내내 짓밟으려 했던 어깨에 200명의 생명의 무게를 짊어지고 조종석으로 걸어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이름은 강민아였고 1등석 자리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다. 그녀는 782편 프리미엄 좌석에 앉아 칼날처럼 날카롭게 재단된 짙은 회색 블레이저를 입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현기증나게 할 분기별 예측을 검토하며 백금 태블릿 위에서 손가락을 춤추듯 움직였다. 그녀는 맨손으로 투자 회사를 세웠고 그 업적을 갑옷처럼 입고 다녔다. 박준호가 객실 문을 통해 걸어 들어오자 강민아의 눈은 즉시 그를 쫓았다. 30대 중반으로 짐작되는 그는 한때 운동선수였지만 지금은 지쳐 보이는 넓은 체격을 가졌다. 그의 청바지는 무릎이 닳았고 재킷은 낡아 보였으며 그의 뒤를 따르는 어린 딸은 걸을 때마다 분홍색과 보라색으로 반짝이는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6살이 채 안 된 그 소녀는 헝클어진 두 갈래 따은 머리를 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림으로 가득 찬 스프링 노트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박준호는 딸을 주시하면서 백팩을 들고 머리 위 선반에 카시트를 억지로 밀어 넣으려고 애썼다. 강민아는 옆에 앉은 여자, 까르띠에 시계와 지워지지 않는 핏빛 립스틱으로 불을 과시하는 기업 변호사 김지혜에게 몸을 기울였다. 정말 웃기지도 않네. 강민아는 주변 승객들에게 들릴 만큼 충분히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프리미엄 이코노미의 어린애라니? 무슨 유치원 소풍이라도 왔나? 김지혜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입가를 비웃듯 휘었다. 겨우 하루 특별한 기분을 느끼려고 몇 달 동안 돈을 모았겠지. 저 옷 좀 봐. 나는 저런 건 자선단체에도 기부 안 하겠어. 어린 소녀 박수아는 무릎에 공책을 올려놓고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연필은 아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강렬한 집중력으로 무언가를 빠르게 스케치했다. 강민아는 페이지를 흘끗 보았다. 각진 날개와 미사일 포드를 가진 군용 항공기의 조잡한 그림이었다. 어머, 귀여워라. 강민아는 여러 사람의 시선이 쏠릴 만큼 크게 말했다. 전투기라니. 다음엔 복도에서 전쟁놀이라도 하려나? 박준호는 올려다보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박수아의 안전벨트를 조절했고 그의 움직임은 체계적이고 참을성이 있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강민아는 그의 턱이 잠깐 굳어지는 것과 버클 위에서 그의 손가락이 아주 잠깐 멈추는 것을 알아챘다. 두 줄 뒤에 앉은 여자가 헛기침을 했다. 그녀의 실크 스카프는 아마 박준호의 옷 전체보다 비쌀 것이다. 그녀의 이름은 최보라였고 맨해튼의 고급 부동산을 뒤집어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인 부동산 개발업자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원하는 것을 정확히 얻는 데 익숙한 사람의 권위를 담고 있었다. 신뢰합니다. 최보라는 거의 감춰지지 않은 짜증이 묻어나는 어조로 말했다. 여기서 일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긴 놀이터가 아니에요. 딸아이를 통제해 주시겠어요? 박준호는 마침내 올려다보며 불안한 침착함으로 최보라의 눈을 마주쳤다.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요. 최보라는 콧방귀를 뀌며 고개를 저으며 노트북으로 돌아갔다. 글쎄요, 저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방해가 돼요. 가족석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객실은 조용한 웃음과 서로 알고 있다는 듯한 시선으로 일렁였다. 통로 건너편에서 IT 기업가인
김민준이 값비싼 운동화를 휴대수화물 가방 위에 올려놓고 의자에 기대 앉았다. 그는 한 달 월세보다 비쌀 것 같은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너무 많은 벤처 캐피털 자금에서 나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봐요. 김민주는 샴페인 잔으로 몸짓을 하며 말했다. 기분 상하게 하려는 건 아닌데 가족들을 위한 구역이 따로 있잖아요. 아기들이 꽥꽥거리는 곳 말이에요. 그게 당신한테 더 어울릴지도 모르죠. 그의 동료 젤을 바른 머리와 디자이너 시계를 찬 또 다른 실리콘 밸리형 인간은 너무 크게 웃었다. 맞아요, 형씨. 진심으로요. 우리는 딱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돈을 더 냈다고요. 박준호의 손은 그와 박수아 사이의 팔걸이에 놓여 있었다. 그는 김민준을 잠시 바라보았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제 딸입니다. 그는 간단하게 말했다. 여기에 있을 권리가 있어요. 김민준은 박준호의 조용하고 단호한 목소리에 잠시 당황하여 눈을 깜박였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회복하고 친구를 보며 씩 웃었다. 알았어요, 형씨. 그냥 내 의자를 발로 차지 않게 해줘요. 알았죠? 강민아는 커져가는 만족감으로 그 대화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사회와 컨트리 클럽에서 자랐고 누가 속하고 누가 속하지 않는지를 어릴 때부터 인식하도록 배웠다. 은행 재벌인 그녀의 아버지는 기준을 유지하고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끌려가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그녀에게 주입했다. 다른 부츠와 딸의 싸구려 백팩을 가진 박준호는 그녀의 세계가 피하도록 가르친 모든 것을 대표했다. 그녀는 태블릿으로 돌아갔지만 그녀의 관심은 계속 박준회계로 향했다. 그는 지금 박수에게 주스 상자를 열어주고 있었고 그의 큰 손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것은 강민아를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짜증나게 했다. 아마도 그가 얼마나 태연해 보이는지 그가 비난을 피하지 않고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비난을 흡수하는 방식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쓰리피스 정장을 입은 사업가가 상황을 악화시키기로 결정했다. 그의 이름은 오상진이었고 값비싼 시계와 훨씬 더 비싼 원한을 수집하는 기업 임원이었다. 그는 통로를 가로질러 몸을 기울이며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좋으시겠어요? 오상진은 스카치 위스키 잔으로 박준호를 가리키며 말했다. 프리미엄 좌석에서 옷 입기 놀이라니 복권이라도 당첨되셨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사진을 위해 신용카드를 최대한 긁는 부류의 사람이신가? 객실은 조용해졌다. 심지어 승무원들도 이륙전 점검을 멈췄다. 박수아는 공책에서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은 크게 뜨고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박준호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주스 상자를 열고 딸에게 건네주었다. 우리는 비행하러 왔습니다. 박준호는 조용히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오상진의 비웃음을 멈추게 할 만큼 날카로웠다. 당신을 즐겁게 해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상진은 뒤로 기대앉아 계급과 예절에 대해 무언가를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날카로움은 사라졌다. 강민아는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쯤 폭발하거나 방어적이 되거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박준호는 그저 거기에 앉아 있었고 누구에게도 증명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아빠 보세요. 박수아는 공책을 들고 말했다. A10 썬더볼트예요. 아빠가 설계하는 걸 도와줬잖아요. 기억나세요? 박준호는 살짝 입술을 꼬며 미소를 지었다. 기억력이 좋구나, 아가. 총 배치 위치를 완벽하게 잡았어. 강민아는 눈을 굴렸다. 그 아이는 흔한 어린아이처럼 귀여웠지만 이 모든 장면은 터무니없었다. 프리미엄 좌석을 활보하는 싱글 아빠는 실제로 돈을 벌어들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능과 무자비함으로 정상에 오른 그녀 같은 사람들 말이다. 그녀는 다시 김지혜에게 몸을 기울였다. 비행기에 대해 그렇게 잘 알면 화물칸 좌석을 예약했어야 하는 거 아냐. 비행기는 LAX 활주로를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고 캘리포니아의 태양이 창문에 내리쬐었다.
파리로 가는 782편은 11시간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강민아는 이미 11시간이 너무 길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녀는 준비해야 할 프레젠테이션, 체결해야 할 거래, 유지해야 할 제국이 있었다. 그녀는 방해받을 시간이 없었고 특히 반짝이는 신발과 전투기 낙서와 함께 오는 종류는 더더욱 그랬다. 엔진이 굉음을 내고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르자 강민아는 박준호를 한 번 더 흘끗 보았다. 그는 창밖을 가리키며 박수에게 양력과 학력에 대해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엔진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어린 소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연필은 이미 공책의 새로운 페이지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잠시 동안 강민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깜박이었다. 아마도 그녀가 어렸을 때 그녀의 아버지가 주식시장과 적대적 인수합병을 설명하는 것을 그녀가 그의 사무실에 앉아 기뻐하며 듣던 기억일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밀어내고 수년간 주에 깊게 쌓아온 벽 아래에 묻었다. 그것은 달랐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강력해지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 남자는 그냥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고 객실은 긴 비행의 리듬에 빠져들었다. 강민아는 이메일을 확인하고 박준호와 그의 딸을 나머지 여행 동안 무시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몇 시간 안에 힘과 가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바다 위 3만 피트 상공에서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첫 시간은 비교적 조용히 지나갔지만 객실 내 긴장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승무원 그레이스 베넷은 숙련된 효율성으로 통로를 이동했고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녀의 눈은 피곤했다. 그녀는 12년 동안 비행했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승객을 보았다. 하지만 사람들이 박준호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 뭔가 그녀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가 그의 줄에 도착했을 때 그레이스는 박수아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숙였다. 정말 멋진 그림이네요. 그녀는 공책을 가리키며 말했다. 비행기를 정말 좋아하는군요. 그렇죠. 박수아는 얼굴 전체가 밝아지며 환하게 웃었다. 제 아빠가 예전에 조종했어요. F-16이 가장 재미있지만 F-22가 가장 강력하다고 해요. 그레이스의 눈썹이 약간 올라갔다. 그녀는 박준호를 흘끗 보았고 그는 이미 그의 책으로 돌아가 무표정했다. 아버지는 전문가이신 것 같네요. 아빠는 비행기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박수아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어떤 비행기든 조종할 수 있어요. 대화를 엿들은 강민아는 참을 수 없었다. 물론 조종할 수 있겠죠. 그녀는 김지혜에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나는 비밀리에 우주 비행사고 김지혜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킥킥 웃었다. 탑건을 너무 많이 봤나 보네. IT 기업가 김민준이 다시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통로 위로 몸을 기울이며 크고 조롱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봐요, 꼬마 아가씨. 아빠가 실제로 작동하는 비행기를 그려줄 수 있을 거예요. 저건 곧 추락할 것처럼 보이네요. 그의 친구는 팔걸이를 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몇몇 다른 승객들도 낄낄 웃으며 김민준과 박준호 사이에서 시선을 옮기며 반응을 기다렸다. 박수아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그녀의 자신감이 사라졌다. 그녀의 손가락은 연필을 꽉 쥐었고 그녀의 눈은 눈물로 반짝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박준호는 책을 덮었다. 천천히 신중하게. 그는 그 똑같은 침착한 눈으로 김민준을 바라보았고 객실은 갑자기 매우 작게 느껴졌다. 다 했어? 박준호가 물었다. 단 2단어였지만 그 단어들은 위험한 무언가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김민준은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다. 웃음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는 갑자기 얼음 조각에 매우 관심이 있는 듯이 술로 돌아섰다. 강민아는 속이 꼬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박준호가 찡그리지 않고 계속 비난을 받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그 표정, 그 조용하고 통제된 강렬함은
그녀가 이 남자를 심각하게 오판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녀는 갑자기 불편해져서 태블릿으로 바쁘게 움직였다. 100만 명의 팔로워와 신중하게 큐레이팅된 인스타그램 피드를 가진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 미셸이 이번에는 덤벼들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완벽하게 정돈된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고 이미 손에 든 휴대폰을 들고 좌석에서 몸을 비틀었다. 제 말은요. 미셸은 밝고 도끼 있는 목소리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발표했다. 아이를 이 구역에 데려오는 것은 좀 배려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중 일부는 평화와 조용함을 위해 많은 돈을 지불했어요. 다른 사람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전부잖아요. 아시죠? 그녀는 승인을 구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고 그녀의 인플루언서 미소는 제자리에 고정되었다. 여러 승객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미셸의 미소는 더 커졌다. 그녀가 더 말을 하려 할 때 박준호가 말했다. 45분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셸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당신이 종이의 연필 소리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면요. 미셸의 미소는 굳어졌다. 그녀는 당황하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고 갑자기 그녀의 최신 게시물에 대한 댓글을 스크롤하느라 매우 바빠졌다. 객실은 어색한 침묵에 빠졌다. 비행 시작 후 1시간 만에 음료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그레이스와 다른 승무원이 통로를 이동하며